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여러분, 주술의 전 3열 회유가 얼마 전에 이제 끝이 나게 됐는데요. 사실 본지는 오래됐고 이걸 이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좀 너무 미뤄져가지고 좀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기요, 주술의 전 3열 회유 전 주술의 전 3열 회유 전편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전혀 기대감 없이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또 너무 재밌어서 놀랬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놀랬습니다. 솔직히 주위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의 글들도 그렇고 만화책으로 이제 먼저 보신 분들이 3일 회유가 재미없다라고 하는 걸 보고 들었거든요. 저는 주술의 전을 이제 애니로만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꾸준히 재밌게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먼저 보신 분들이 재미없다고 또 말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3열 회유 에피소드는 좀 별로인가 보네 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마파가 어떻게 이 에피소드를 살려낼지 궁금하다 라는 의견과 절대 이거는 살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이제 봤었는데요. 근데 이제 원작을 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냥 너무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3일 회유 전편을 보고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을 에피소드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공감이 가신다면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시부야 사변 맞죠? 그 스토리가 꽤 예전 스토리라 내용이 사실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작년 12월이죠. 주술의 전 3열회유 극장판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접하게 돼요. 한창 이제 귀멸의 칼날 무한성이 나오고 이제 난리가 나고 그 기세를 이어 체인소맨 레제 편이 엄청난 흥행을 거두는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주술회전이 극장판으로 나온다고 하길래 이제 또 엄청난 기대를 했었죠. 근데 막상 보니까 그냥 뭐 지난 스토리 시부야 사변 얘기에다가 3열 회유 이제 1, 2화 내용을 짜집기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리뷰를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앞에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나질 않았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죠. 스토리의 시작과 함께 제닌 나오야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이 왁구가 굉장히 날티나게 잘생긴 느낌으로 잘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약간 웃상이에요. 항상 웃고는 있어요. 그 웃음이 약간 그 싸가지 없는 웃음이라 그렇지, 그 항상 약간 삐뚤게 웃고 있는, 입꼬리가 오른쪽보다 약간 왼쪽이 살짝 더 올라가 있는 그 싸가지 없는 웃음을 짓고 있죠. 보통 이런 디자인의 성격은 츤데레거나 사실 굉장히 여리다 라는 설정이 붙기도 하는데 이 나오야는 그냥 생긴 대로 인성이 그냥 개 박살이 났습니다. 참 투명한 캐릭터예요.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서 그런가요? 뭐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근데 나쁜 남자가 맞나요? 그냥 못된 남자 아닌가요? 뭐 그래도 사투리를 쓰는 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은 아니라 잘은지 모르지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사투리도 모르지만. 아무튼 성우분의 연기가 좋았었습니다. 술식도 특이하죠? 투사주법이라고 하나요? 1초를 이제 24분할해서 자신의 시야각안에 미리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궤적을 추적하는 술식이라고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냥 엄청 빠르게 움직인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식을 사용하는 장면이 초쇼와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최대의 명자를 탄생시키기도 했었죠. 이 머리 싹 쓸어 넘기면서 때리는 거. 뭐 엄청 강한 줄 알았는데 결국 초쇼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주술회전이 자꾸 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바보인 건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오야와 초쇼가 싸우고 있을 때 요코츠 유타가 등장을 해서 이타도리와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나서 유타가 적인 줄 알았어요. 이제 유지를 진짜 죽였잖아요. 거기까지 봤을 때도 뭐야 저러면 진짜 죽는 거잖아 이러면서 엄청 몰입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이미 만화로 보신 분들은 유타가 사실 같은 편이라는 걸 아셨을 테지만 저는 이제 애니로만 보고 꽤나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몰입감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로라는 극장판이죠. 그걸 안 보고 봤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사실은 반전술식이라는 이 개사기 술식을 사용해서 죽였던 유지를 다시 살려놔요. 근데 이 반전술식이라는 거 너무 개사기 아닌가요? 아직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말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주령 같은 친구들은 바로 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 아닌가요? 물론 이 개사기 수칙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진짜 손에 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타가 같은 편이라는 걸 알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런 개사기 캐릭이 우리 편이라니 든든하구나 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텐겐이라는 인물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머리가 굉장히 아파왔습니다. 일단 텐겐 누구였지? 기억이 나질 않았고 이제 뇌토라고 불리는 켄자쿠 이 켄자쿠가 사멸회유라는 게임을 뭐 시작했다는데 갑자기 이걸 왜 시작했고 주술사들이 이 게임을 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텐겐사마가 이제 막 이 사멸회유 룰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예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룰이나 이 기술 설정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하더라도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게끔 이제 보통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멸회유 룰은 뭔가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건가? 스토리에 몰입을 할 수 없으려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해가면서 보나 하면서 일단 멈추지 않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뭐 지들끼리 무슨 게임을 한다. 게임 플레이어를 죽이면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로 룰을 추가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게 룰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키의 각성편을 만나게 됩니다. 미쳤죠? 사실 전 이 에피소드부터 사멸회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수 또는 참교육 이런 소재가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도파민을 뿜어내게 하잖아요. 마키가 이제 그동안 무시받으면서 처했던 상황들에 대한 참교육과 동생 마이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복수까지 설정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저나 이 마키 아버지라는 사람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이 좀 부족하게 태어났다고 자기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있는지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애니의 아버지들은 다 멀쩡한 아버지가 좀 없거든요. 곤의 아버지라든지 마키 아버지라든지 토도로키의 아버지라든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도 약간 머리가 아팠는데요. 대충 정리를 하자면 주술의 세계에서 쌍둥이는 동일 인물로 간주된다는 점, 그리고 마키는 주력이 0에 가까워지는 대신 신체 능력을 얻는 처녀 주박을 타고났으나 동일 인물로 묶인 쌍둥이 마이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주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주박이 불완전한 상태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 이제 빈사 상태의 마이가 자신의 고유 술식, 뭐 구축 술식이라고 하는 이 술식을 사용해 남은 생명력과 주력을 전부 소진해서 특급 주구 석콘도의 레플리카를 연성하고 사망을 했고, 이 마이가 사망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되었던 주력이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마키의 몸에서 주력이 완전한 0이 되며 불완전했던 처녀 주박이 완성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제가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서 뭔가 마키가 엄청난 각성을 해서 토우지급의 어떤 인물이 되었다라고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봤어도 엄청 재밌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네요. 아무튼 이제 제닌과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액션이 그냥 미쳤었고 진짜 숨죽이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찾아보니 영화 킬빌을 오마주했다고 하는데 엄청 이제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야도 마키에게 또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니 그냥 약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장면 이후로 이제 마키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또 언제 등장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캐릭터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이 키라라라는 캐릭터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요즘 애니들을 보면 이렇게 여자 캐릭터처럼 만들어 놓고 사실은 남자임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작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키라라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차라리 윈드브레이커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거기에ツ바키 같이 그냥 여장 남자네 하고 생각이 들게 해야지. 이제 키라라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머리는 점점 아파져 옵니다. 이 술식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한번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술식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헌터헌터의 이 낸 능력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헌터헌터가 이제 낸으로 싸우는 에피소드를 보면은 거의 뭐 입으로 싸우는 수준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캐릭터는 이제 레지라는 캐릭터였거든요. 처음에는 뭔 깃털 같은 옷을 입고 있나 했는데 이게 영수증이더라고요. 뭐 발레리나 같은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영수증을 사용해서 싸우는 술식이었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이 룩도 그렇고 뭐 강할 것 같긴 했어요. 이 고인물 룩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 룩들을 하고 있으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개그맨 컨셉의 타키바는 이제 굉장히 강할 것 같은 캐릭터예요. 아직 뭐 제대로 된 능력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보통 이런 변태 같은 느낌의 캐릭터들은 꽤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장이 꽤나 야바이한 느낌인데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취할 때마다 이상한 모자이크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괜찮나요, 마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뉴 캐릭터 히구루마였습니다. 변호사 스토리부터 이 몰입감이 엄청났었는데요. 연출이 마치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분명 시작은 사멸회였는데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떤 변호사가 나오는 애니를 보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 세닌 모도레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확 몰입되면서 이거 사멸회유였지, 주술회전이었지 하면서 이제 정신이 확 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미쳤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술식은 여전히 뭔 술식을 사용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뭐 재판 컨셉의 어떤 술식을 사용한다라고만 이해를 했고요. 그저 유지와의 전투신이 굉장히 볼만했다는 거, 정의의 검이라는 거 꽤 멋졌다는 것, 앞으로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캐릭터였어요. 뭔가 유지랑 같은 팀을 맺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자, 이제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유타가 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뭐 유타가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장면이 좀 대단했냐면 이제 바퀴벌레 형태의 주령인 쿠르오르시와의 딥키스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애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딥키스를 갈겨서 반전술식을 사용해 소멸시켜버리는 장면인데요. 유타, 이 정도 해야 세계관 최강자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캐릭터예요. 어떻게 그 바퀴벌레를 바로 키가를 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유타가 두렵습니다. 무섭고요. 고아이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이 반전 술식이라는 이 술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전히 개사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타의 그 주 술식이 이제 모방인가요?
약간 그 클로로 단장과 같은 남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술식인 것 같더라고요. 주술회전 제로에서 보여줬던 그 찌질한 느낌의 유타가 아니라 어엿한 최강자가 된 모습이 좀 재미를 더해줬던 것 같아요. 이 유타와 이제 싸우는 두 인물들이 새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우로라는 이 발가벗고 나오는 캐릭터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로의 술식도 굉장히 스타일리쉬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남에게 설명을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간을 이용해 싸운다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차라리 이제 이시고리라는 이 캐릭터는 단순해서 좋았어요. 소금빵 같은 그 머리에서 나오는 빔이라고 할까요? 레이저 빔 같은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나오는 그 용의 콧물 같은 기술을 사용하더라고요. 캐릭터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전 약간 그런 양키 컨셉인가요? 그런 컨셉의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딱 보자마자 이제 로커빌리 스타일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이제 여기에서 디자인을 참고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 명이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이제 유타 대 우로 이시고리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대 1대 1 느낌으로 각자 막 싸우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느낌이기는 했는데 뭐 액션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화려한 액션이었어요. 유타가 진짜 잘 싸우더라고요. 그 리카 여기서 이제 리카가 진짜 활약을 하는데 이때 리카 맞나요?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뭐 보조 배터리죠 사실상. 유타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왜 처음부터 류이키 텐카이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영역 전개를 막 서로 막 신나게 막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쯤 되니까 갑자기 뭐 짠 것처럼 영역 전개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웃기기도 하면서 뭐 필살기 같은 거니까 이제 탐색전을 다 마친 뒤 사용하는 느낌인가 뭐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 영역 전개를 서로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이 바퀴벌레 놈이 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뭐 또 이상한 설정을 붙여서 말이죠. 또 이쯤 되니까 마치 헌터 개미편에 나레이션이 떠오를 정도로 나레이션이 스고이하네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국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전투 끝에 유타가 이제 최종 승리자로 남게 되는데요. 뭐 둘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근데 결국 남아있는 건 이시고리더라고요. 이 둘이 한 팀이 되는 걸 암시하듯이 이제 사멸회유 전편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사멸회유 전편의 스토리였는데요. 우려했던 점들과 다르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애니였습니다. 이번 1분기에 이제 프리랜과 이 주술회전을 유일하게 기다리면서 봤던 애니였었는데요. 역시나 여기서도 느끼지만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 사람들의 평은 참고만 하자. 이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처음에 제가 리뷰했던 히로아카 때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사멸회유 재밌게 보셨나요? 어땠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멸회유 후편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조포타쿠 휘루였습니다. 아자스.